여기까지 오는 동안 인원이 줄어요. 너무 놀라워요. 동탄에서 화성시 전체를 의뢰받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동탄은 이거 두 개를 합친 공간에 꽉 차요. 그리고 여기 절반이 대형 스크린이 있고 앞에 번호표 뽑는 기계가 있어요. 은행처럼. 그래서 거기 앞에 의자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8탄 우정 이렇게 오면서 줄어들게 해가지고 시청에 있는 남양에 제가 남양중학교에 교육원으로 갔는데 딱 3분 있어. 선생님 담당 선생님 1명, 제 학생의 그잖아요. 자모회장, 학생 운영위원장, 그죠? 학부모 위원장 1명, 1명 극단적으로 관심 있는 엄마. 네, 여기 딱 오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랬던 시간을 생각해서 오늘 걱정했어요. 이 좋은 강의를 하는데 번호표 뽑고 해야 될 강의를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냥 하셔야 돼요? 전파하셔야 돼요? 예,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은 이은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수 이름 아시죠? 옛날 가수? 네, 이 두 분은 마음에 들어요. 이런 반응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에 상담 자문도 했고요. 오랫동안 방송에 나가기도 했는데 요즘에 하는 오은영 박사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안 봐요? 꼭 봐요. 꼭 보죠.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님하고 똑같은 일을 저도 늘 하고 있어요. 매주 금쪽이 만나고 어저께도 금쪽이 그저께도 금쪽이 직장 금쪽이 아줌마 금쪽이 애 금쪽이 선생 금쪽이 교장 선생님 금쪽이 여러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고 있어서 죽기 전에 할 말이 많다. 예,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1분 1초를 제가 허튼 소리 안 하고 근데 재밌게 하는데 굉장히 들어올 수 있는 소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로 이 일한 지 아동 청소년 상담 박사를 하고 22년 정도 됐어요. 상담을 한 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진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으시죠? 제가 경희대학에서 열심히 할 때는 유치원 원장님들도 와서 열심히 들었어요. 대학원 수업을. 최근에 전공 갔는데 아이들도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도 어떨까요?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애가 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말귀를. 네, 똑같아요. 아이들도 엄마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좀 져줘야 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자꾸 짓밟지는 않았어요. 부모님들은. 근데 애들은 짓밟혔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가 되려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부모님 하시느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걔는요 그 부모님 밑에서 더 어려워요. 왜 그걸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진짜 애들 편이 아니라 뭔가 소외된 자들의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하느라고 제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맨날 핫핑크 리봉 달고 막 맨날. 그래서 애들이 저를 자기 세계에 초대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어리니까 저보러 가방만 다르고 자기랑 똑같대요. 핫핑크 치마에 핫핑크 드레스에 핫핑크 루즈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 세계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세계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쥐색, 쑥색 허용하지 않아요. 주황색부터 허용합니다. 이렇게 희미한 색 안 돼. 보라색 좋아요. 이런 분들은 당첨이에요. 여기 안 돼, 회색. 얼굴이 이렇게 이쁘신데 색깔이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는요. 부모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셔요. 우리나라 교육이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교수인 저도 반성해요. 부모 교육을 잘못 배웠어요. 앞으로 기존에 배웠던 부모 교육을 잊으세요. 앞으로 지금부터 들리는 이야기를 꼭 들으시기 바래요. 좋은 부모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뇌당했어요. 좋은 부모가 있는 줄 알고. 말투를 그렇게 해라. 여러 번 못하잖아요. 승질나서. 그렇죠? 예, 돈 받은 강사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예, 돈 안 받고 강사도 집에 가면요 멱살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고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에 대해서 매여라 매이지 마라. 매이지 마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애들은 백고래가 다르고 신발 문수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맘대로 클 거다? 자기 맘대로 클 거예요. 거슬리지만 말고 예, 다치지만 않게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 맘대로 키우려고 생난리예요. 예, 자기가 공부를 못한 게 한인자들은 애들 목을 조릅니다. 나 닮았으면 공부 못해요. 인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 그냥. 애를 시키지 마. 그죠? 이렇게 부모님과 자기 자신하고 분리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좋은 부모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좋은 사람이 부모라는 특별하고 귀한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좋은 사람이 자모회장 맡으면요. 그때 자모회 되게 좋잖아요. 왜요? 누가 맡았으니까요. 좋은 사람이 맡았으니까요. 좋은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식해요. 상식적이야. 상식적이에요. 일단 이해를 못해. 이해를 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을 싫어해. 품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누가 알아서 해. 자기가 알아서 해. 기억해요. 공부. 여러분들도 싫어하잖아요. 예, 석 달여를 7월 20일 있다고 간신히 얘기해서 딱 한 번 오고 빨리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인생을 걸쳐서 좋은 부모는 없다. 좋은 사람만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모교육이 역행하는 거는요. 부모로서에만 너무 강조하죠.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사람으로서 우리는 딱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어떻게?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내가 만난 모든 부모들은 불행합니다. 자녀 때문에. 저한테 오면은 웬만해서 와요. 상태 안 좋아서 와요. 상태 자기가 망쳐놓고 나한테 고쳐달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불행하게 되면 안 된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자. 오늘 강의 외우세요. 뭐 하자? 예. 안 외우는 사람 있어요. 예. 뭐 하자? 행복하자. 예. 그건 애도 그래요. 나도 그러고 애도 그래요. 나도 그러고 애도 그래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아요. 행복합시다. 행복하고요. 제가 목요일까지 제주도 남단 서귀포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이 행복 프로젝트 위원이어가지고 학교를 전체 바꾸는 일을 하고 왔는데 징글 몸서리 나게 부모님을 만나고 왔어요. 하루에 한 8, 9명을 만나나 봐요. 다 너무 많이 울어. 그냥 기본 휴지. 그래서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엄마는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행복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세계에 OECD 국가 38개 나라가 있어요. 38개 나라는 지구상에서 밥 먹고 산다는 나라예요. 그 38개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를 측정했는데 3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꼴찌에서 2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꼴등을 2등 해봐요. 집안의 우환이죠. 우리 전 국민이 진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쉬운 얘기를 해도 분석한 얘기예요. 전 국민 진상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는 나라들, 이게 삶의 목적이 된 나라들은 다 불행하더라. 첫 번째, 돈, 외모, 능력. 이게 삶의 목적이 된 세 나라는 다 불행하더라. 그럼 우리 애를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연구된 학문이 행복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침마당에 잠깐 나오고 행복학을 연구하지 않아요. 저도 숭실대학에서 박사과정에 행복학 박사 과정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 행복이란 별게 아닙니다. 행복은 세 가지. 그러면요 1, 2, 3등한 행복한 나라들 궁금하시죠? 바로 안 알려줘요. 끝날 때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아직 행복할 준비가 안 됐어. 네. 갑자기 우리 학부모님들이 노래 강사하라고. 그래서 행복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저 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니까 맞아요. 일단 행복하려면요. 첫 번째 적응하자. 두 번째
조율하자. 적응하고 조율 잘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요, 일생 동안 여러분들도 모든 것에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적응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나이 수만큼, 아이들도 아이들 나이 수만큼 적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응이라고 하는 게 낯선 얘기가 아니라 일단 적응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성어로 내면이 적응해야 돼요. 내면 적응, 내면 적응, 내면으로 적응하면 어떻게 돼요?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충만해져요. 그래서 만족하고 충만해지면 뭐 해져요? 행복해져요. 만족하고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외부 타인이나 외부 환경하고도 조율을 잘합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적응하고 외부로 조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 조율을 잘하면 다른 친구나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 또 주변에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뿐만 아니라 조율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조율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아요. 그럼 다시 행복해져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 결국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만족하자, 인정받자. 결과값이 그거예요. 만족하자, 인정받자. 여러분 자신도 생각하세요. 나 지금 만족한가? 진짜 엄마들 엄청 울어. 행복하냐고 물으면 엉엉 울어. 그런데 무슨 애를 키워요. 애들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불행감은 세포 속에 흘러내려갑니다. 우리 핏줄이라 그러죠, 아이들을. 핏줄, 탯줄, 아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핏줄, 탯줄에 불행감이 쩔쩔 넘쳐요. 그러면은 아무리 웃으면서 대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가요? 그럼 안 그러면 사회 문제예요. 내 핏줄이 아닌가 보지. 그죠? 내 탯줄이 아닌가 보지. 무의식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가식적 영향은 절대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 옆에 와서 이렇게 온화하고 차분하게 잘 듣는 척하는 거 애들한테는 영향 안 받아요. 그리고 애들이 갑자기 엄마가 잘해주죠. 또 교육받았구만. 이거 다 들은 얘기예요, 내가.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 이상해진대요. 쓰지 않는 말을 쓰고 착한 척을 하고 그런대요. 근데 이틀 지나면요, 똑같이 그러면서 더 이를 갈면서 그런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려면 가지를 마. 그죠? 아니면 차라리 일관성 있게 대해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자, 인정받자. 부모님 또 어머니들도 만족도 하시고 주변에게 인정도 받으시기 바래요. 우리 애들도 만족도 하고 인정도 받게. 그래서 만족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적응을 해야 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놈의 나라가 적응과 조율을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안 시키니까 못 시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적응과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생 동안. 그리고요, 부모님들, 저도 부모이지만 지금 딱 애가 초등학생이시면 손 들어봐요. 다 초등학생이시네. 잘 왔어요. 네. 그 이상도 초등학교 때를 돌아보며 성인기까지도 보도록 해보세요. 또 기회 있어요. 손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일생 3번의 기회를 가져요. 나 혈혈단신 태어난 거 한 번, 내 자식한테 잘하는 거 회복해서 나 때 안 된 거 2번째, 그 다음에 손주. 아주 그냥 능력 막강하신 분은 증손주까지. 그리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멀리. 그게 인생이 그렇게 로직과 과학으로 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지금 나이로 봐라, 일생을 통해서 봐라. 일생에서 이 지점을 거쳐가고 있는 걸로 봐라. 그런데 부모님들은 다 어때요? 그때 그거 한 거 자긴 잘했냐고. 적어도 일생을 보려면 적어도 여러분 나이, 여러분도 그 이상의 생은 안 살아봤으니까 여러분들 나이만큼의 적응과 조율을, 그렇게 행복했음을, 지나가서 행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아이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그러면 내가 44살 수준에서 1학년을 봐줘야지
1학년을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맨날 엄마들이 유치원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애를 잡아내려 유치원 때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 가두는 거예요. 옆에 애 때문에 그래요? 그 애는 우리 애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적응과 조율을 할 텐데 이 평생을 두고 적응하고 조율할 때 여러 개의 학교를 거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원해서 태어났어요? 그냥 내던져졌어요? 그냥 적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요. 여러분들은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애는요. 그냥 내던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학교에 7, 8년간 적응과 조율을 거칩니다. 그리고 어때요? 학교라는 사회를 그 다음에 거쳐요. 이 두 개의 묻고 더블로 가는 능력이 적응과 조율 기술이 훌륭해지면요. 사회에 진출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또 뭘 하는 거예요? 적응과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 잘하고 조율 잘하는 아이는 그보다 좋은 사람을 택해서 좋은 가정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정 다시 반복이야. 근데 어때요? 어렸을 때는 잘못 짓지만 사회가 나가서 잘해.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도 적응과 조율을 과학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샌다? 밖에서 샌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적응과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로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도 난리 났어요. 이렇게 좀 하세요 라고 법적으로 얼만큼 키워야 돼요 라고 정해준 시간이 있어요. 몇 년이죠? 10년만 키우고 버릴 생각이 있는 분들 큰일 나요. 몇 년? 예, 그냥 딱 적어서 그냥 20년. 20년은 성년이라고 불러요. 미성년자라고 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년이신 분이 미성년자를 책임지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시키고 조율시켜야 돼요. 이렇게 심리학적 용어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적응시키고 조율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20년 잘 지내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의 원리 중에 20 곱하기 4식이라는 게 있어요. 20년 잘 지내면요. 그 다음 20년을 40살까지 못 지내, 잘 지내. 40살까지 잘 지내면요. 60살까지 그냥 자동으로 가고죠. 60살까지 잘 지내. 그러면요. 그냥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0까지 죽을 둥 살 둥 혀 깨물고 유산 싸움하고 내가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거 해야 돼요. 20년 하고 끝내야 돼요. 가성비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20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입으로는 죽도록 떠들면서 20년 동안 끝을 내요? 끝을 안 내? 안 내, 못 내, 절대 안 돼.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하는 얘기 진짜 팩트예요. 팩트인데 팩트만 잃어버려. 엄마들 필링에 빠지지 마요. 나 나 어때? 나 이뻐? 물은 순간 거울 보면 돼요. 나 안 쪘지? 이러면요. 당신이 아는 거야. 먹은 양을. 그러니까 팩트에 좀 기반해가지고 삶을 사세요. 판타지나 필링에 의해서 살지 말고. 알겠죠? 부모들이 판타지와 필링에 빠져있는 동안 애들은 계속 팩트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3F를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20년간만 키우고 오늘 결심을 한다면 박수를 보내드리고 할게요. 자, 한 20년만 딱 키우겠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생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그 20년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20년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죠. 20년을 또 반으로 나눠요, 사람이. 반 딱 나누면 어떻게 돼요? 10년이죠. 자, 10년은 제가 너무 막 급해가지고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오리엔테이션도 안 하고 했는데 이게 1부예요. 오늘 1부, 2부, 3부 할 거요. 1부 전체 인생의 적응과 조율. 2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3부 실제 솔루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시우야 너도 여기 와서 앉아. 너무 훌륭한 우리 시우. 우리 시우가 얼마나 멋있는지. 자, 최연석 참가자. 시우한테 들어볼 거예요. 자, 앉아. 일로 와. 돌아다니지 말고. 문 열고 열어주세요, 시우. 도망가게 하지 말고. 우리 시우한테 얘기 좀 들어야지. 어서 와, 시우. 맛있는 거 주세요. 아무데나 들어와.
자, 그래가지고 10살, 0살부터 10살까지는 생존 부모입니다. 생존 부모. 부모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생존해야 돼요. 일단 생존도 하셔야 되고요. 생존 부모는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존 부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10살까지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생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생존 부모 역할에서는 케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양가 있는 걸 먹이고 잘 재우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돌봄 쪽에 있기 때문에 생존 부모를 다른 말로 말할 때 탯줄 부모라고 말합니다. 탯줄 부모는 좀 확실하게 탯줄에서 나오니까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연수만 다르지 새끼 돌보듯이 돌보는 건 합니다. 그러나 생존도 제대로 못하는 집도 있죠. 아침 점심 안 먹이거나 뭐 제대로 안 해주거나 준비물 안 해주거나. 그래서 10살을 끝으로 0살에서부터 10살까지가 무슨 부모? 생존 부모, 무슨 부모? 탯줄 부모. 그때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돌봄이에요. 그런데 11살 때부터 20살 때까지는 11살 때부터 20살까지는 대부분 저희 이제 초등학교 엄마를 만나도 12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 8살인데 12년, 그죠? 12년 남은 거 아니에요? 20살까지. 초등학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격전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적응과 조율을 못 맞추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끝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11살부터 20살까지는 생존 부모가 아니라 정신 부모. 정신 부모. 숨을 쉬죠. 정신 부모. 정신 부모는요, 이제부터 생존 부모는요, 뭐 생존에 필요한 교육은 적당히 받지만 대체로 그냥 부모, 여러분들도 부모 되기를 결심하고 임용고시 보듯이 부모가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차 돼서 된 거까지는 10살까지는 그래도 돼. 근데 11살부터 20살까지는 무슨 부모? 정신 부모. 탯줄 부모 떠납니다. 정신 부모 떠나서 이제 정신 부모는 뭐냐면 교감줄 부모라고 불러요. 교감줄. 그래서 정신 부모 시기에는 애들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반드시 부모가 변해야 돼요. 반드시 변해야 돼요. 반드시 변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부터 역할 많아집니다. 앞에 10살 때까지는 그냥 돌보기만 하면 됐어요. 뭐 주요영역자가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정신부모가 됐을 때는 일단 모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단 말을 줄여야 됩니다. 일단 말을 하지 말고 온몸으로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보고 배우죠. 입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가 입만 살아요. 아유, 진짜 우리 두 부모님 잘 오셨어. 이 격한 반응 정말. 그래서요, 진짜 맞는 말이죠, 진짜. 그래서요, 말을 줄이고 모델 되시고요, 또 멘토가 돼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역할 하셔야 된다, 다양한 역할 하셔야 된다, 다양한 역할.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언니 역할도 해주고 선생님 역할도 해주고 의사 선생님 가운데 소막도 해주고 되게 다양한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부모들이 폐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아요? 많이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정신부모를 포기해야 돼요. 한쪽 정신만 붙들어야 돼요. 한쪽 정신만 붙들고 정신부모는 탯줄 부모는 이 세상에 딱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정신부모를 200명 이상 가진 아이들은 안 좋아진다, 훌륭해진다? 훌륭해져요. 아주 그냥 훌륭해져요. 아주 훌륭해져요. 그죠?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시작! 훌륭하게 키워야 돼요. 알겠죠? 훌륭하게 키우려면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을 몰라야 된다,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예술, 음악 이런 모든 영역에 멘토들이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저기
재벌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 서남금토 도서관이 재벌은 안 돼도 부유해. 그래서 되게 잘 사는 거에 두 종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잘 사는 것과 이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거. 뭘 택할 거예요? 둘 다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풍요로운 사람은 풍요와 부요가 달라요. 풍요로운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어. 근데 어머니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돈이 없는 저로서는 물질로 풍요롭기는 바라면은 안 돼요. 뭘로 택하자? 정신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걸 선택하자. 그리고 물질은 자기가 풍요로워지면 되는 거죠. 내가 그것까지 물려주려고 헛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만들자? 부유하게. 있어 보이는 말을 배우셔야 돼요. 풍요, 요건 물질.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거는 부요. 또 부유하고 부유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좋은 책 같은 걸 통해서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예술에 대한 것도 보면 좋겠죠. 근데 우리 애가 나 닮아서 책 싫어해. 먼저부터 책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강연도 보시고 괜찮은 이야기도 듣고 또 이런 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 안에 좋은 어른들도 자꾸 모셔와야 돼, 안 모셔야 돼. 예, 백 들고 빨리 집에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서도 되게 좋은 분들이 있으면 사귀게도 해주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 혼자서 둘이서 그걸 다 하려고 욕심 부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옆집에 앞집에랑 모아가지고 그런 데도 가고 여기 우리 여기 나태주 시인도 지난번에 오셨는데 그 시인네 집에도 찾아가고 아니 뭐 집에 찾아가기 아니라 그 강연도 찾아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안 해야 된다.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자기 집 애들만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냥 해야 된다. 노력 많이 해야 된다. 이 네트워크 하려면요. 그 엄마가 상태가 나쁘면 다들 네트워크를 좋아해요. 슬그슬그 피해요. 예, 나가면 바쁠 예정이야. 근데 내가 어서 오라고 막 아우 왔어. 그래 알았어. 같이 그러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 가시밭길 가게 하지 말고 집 문 닫고 가만히 있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런 역할들 조금해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제가 그 맨날 하는 얘기예요. 11살부터 20살까지. 그럼 저는 지금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뜨겁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탁상공론하는 얘기 말고 요 얘기를 가지고 진짜로 가보자고요. 학교로. 집에서 뭐 적응과 조율 해가지고 7, 8년 됐으니까 학교랑 정신부모랑 시기가 달라요. 같아요. 학교 공교육 기간이랑 정신부모 하는 기간이 거의 같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학교 모르면 다 학교라고 해요. 예, 우리 애는 괜찮은데 다른 친구 만나서 잘못됐어. 어디예요? 예, 진짜 집에선 잘하는데 여기 가서는 나 정말 승질나서 어디는 안 보내고 싶어? 그런데 애가 방학 동안에 이거 숙제를 안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학교가 적응과 조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요. 제가 이제 자료는 여러분하고 마음으로 잘 통한 다음에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학교는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12년이죠. 예. 우리 오늘 어머니들 요거 들으시고 전파를 하세요. 다른 데 가서도. 아주 녹음이라도 해서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뒤에서 녹음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몇 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래서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데칼코마니 심리 적응 과정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데칼코마니 심리 적응 과정이라고 불러요. 데칼코마니 뭐예요? 답이 한쪽 해갖고 쫙 이게 있어 보이는 말로 데칼코마니라고 하고 다르게 말하면 대칭형 심리 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 페이지에 몇 페이지 있냐면 제가 다 해놨어요. 자, 보면서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 데칼코마니니까 여러분 볼펜을 들고
쫙 반을 수박 쪼개듯이 쪼개봐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페이지에 자 여기 있어요. 8페이지? 8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이런 적응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일단 적응 과정을 거치는데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하고 고등학교를 반으로 딱 나눠요. 초등학교 6학년을 딱 절반을 이렇게 절반을 딱 나눠요. 절반을 딱 나누면 절반 나누고 1학년부터 3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1차라고 쓰세요. 1차. 4학년부터 6학년을 2차라고 쓰세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3차.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4차. 그러면 아이들이요. 4배로 완성된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차 시기, 2차 시기를 못 겪으면요. 3, 4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년이 제일 중요하다? 초등학교가 제일 중요하다. 초등학교 격전지. 그래서 저 진짜 정말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찌나 초등학교를 많이 갔는지 제 평생 이렇게 사탕을 많이 뿌려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수업하다 말고 어디가 학교, 어디가 초등학교 가서 뭐해? 사탕 줘요. 제가 보면서 초등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모든 혼신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중에 1, 2차 적응이 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적응과 조율의 1, 2차가 너무 중요하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죠? 4줄이 한 줄씩 쫙 가는 거예요. 쫙.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 애가 몇 학년이든 20살 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넘어선 지점에서 애를 봐줘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뭐를 할지 알아요. 전 진짜 이거 전 국민한테 뿌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데칼코마니 교육과정을 모르면 애들을 그냥 잡아요. 막 잡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요. 모르는데 의욕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데 의욕이 있으면요. 그냥 잡아 돌려요. 막 찢어 돌려요. 그리고 붙여달라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 보시면 적응하고 조율할 때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세요. 거시적이고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관점을 갖고 미시적 행동에 대해 잘 정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1학년, 3학년 1차라고 돼 있죠. 1학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봐요. 초등학교 적응. 중학교 1학년에 중학교 적응. 고등학교 1학년에 4학년에서 6학년은요. 매일 학습 적응. 이것은 그냥 가는 거다. 쭉 대칭형으로. 알겠죠?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적응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좀 무지한 부모님들이 제일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애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되냐 그래요. 그건 결국엔 애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한테 부모님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99.8%예요. 아이가 되어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감 부모입니다. 아이가 되셔서 아이 입장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셔야 돼요. 초등학교를 가면요. 유치원까지의 세계는 모두 자기를 위해 존재하던 세계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되게 어려운 게 학교를 저도 있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있었잖아요. 네 기분, 네 상태 필요 없어. 와서 앉으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나를 위해 존재해요. 학교라는 시스템에 그냥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이 다녔으니까 괜찮지만 얘네들은요. 이게 너무 이상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앉혀놔요. 여러분들도 90분 앉혀놓는 것도 마음 먹고 앉아있는 것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런 지점을 다 알고요. 미리 학교도 가셔서 학교 시설도 어디에 있는지 이게 오프라인 시스템도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학교의 교화, 교목, 교가, 교장 선생님 이름, 자기 담임 선생님 이름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외워서 애한테 모범이 돼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애들이 아 학교가 되게 우리 엄마도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구나. 특히 선생님 욕해라 하지 마라. 옆집에 욕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다고 걔네 편만 들어라 또 들지 마라. 정신이 우리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서 1년이나 걸려요. 초등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적응하기가.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플 예정이고 웬만하면 학교도 안 가고 싶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1학년 내내 1년 내내 학교를 누가 더 좋아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엄마만 있지 않아요. 아빠도 인간의 말을 가르쳐야 돼요. 큰일이에요. 입학을 시켜야 됩니다. 입학도 못하고 쓸거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교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도 아빠 2명밖에 없어. 관계자 2명밖에 없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빠들이 와서 들어야 돼요. 특히 아들들은. 알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적응해요. 그러면 2학년은 어떻게 돼요? 2학년 볼게요. 2학년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또 인생의 관계의 모든 기초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도 친하려면요. 여러분도 저한테 호감은 있지만 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귀어봐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해요. 2학년 1학기가 애들도 선생님도 부모도 제일 어려운 거라는 거. 제가 예언자로 예언을 합니다. 2학년 1학기가 제일 힘들어. 그런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진짜 잘못합니다. 왜냐? 2학년 1학기 때 친한 친구, 얘는 발달이 온 거 아니에요. 발달이 오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로 가요. 안녕? 그래서 사귀었는데 얘가 지금 쌀쌀 맞고 별로야. 그러면 사귀다 말고 좀 안 맞는 지점이 없다 있다? 우리는요 안 맞으면요 우아하게 그냥 눈치 안 채게 기술적으로 되지만 얘네는 그렇지가 않아요. 막 이 사람하고 싸우다가 뭐 좀 하다가 안 맞으면은 의욕적인 애들은 반의 모든 애들이랑 싸웁니다. 의욕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적극적으로 가서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욕이 없는 애들은요 벽에 붙어서 모든 걸 벌벌 떨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제가 올 것만 같아.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잘못 맺어진 이 인간관계 교정이 안 되면요. 나가서도 커서도요. 다 나오라고 그래?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애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을 것 같아요. 막 저 사람이 잘못했지 아닌 것 같아. 막 돈 주고 보내. 막 이렇게 되게 소극적이고 막 피해의식이 있고 어떤 애는 되게 가해자 같은 애들이 되는 거예요. 2학년 몇 학기 때? 1학기 때. 그러면 싸워요. 싸움 뒤에는 뭘 해야 돼요? 원래 화해를 하려면 또 앞에 뭘 했어야 돼? 싸움을 했었어야지 화해를 할 수 있어요. 해결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었어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가 싸우고 문제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네는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누가 난리 친다? 엄마랑 선생님이랑 난리 쳐가지고 엄마가 화해하고 선생님이 해결해. 그래서 애들은요 정신적으로 퇴화됩니다. 그냥 적당히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발달을 가로막지 마세요. 그래서 많이 쌈박질하고 이렇게 가면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학교는요 교육하는 곳이지 돌보는 곳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도 맨날 나한테 자살한다고 난리야. 왜냐면 돌보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하는 곳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집에서 돌봐야 된다. 집에서 개별학습을 해줘야 돼요. 애가 부족하면. 공부가 아니라 개별학습이라는 거, 적응에 대한 개별학습을 시켜줘야 되니까 12번의 방학을 혀를 깨물고 보내셔야 됩니다. 몇 번의 방학이요? 12번.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몇 번의 방학이 있어요? 12번의 방학 동안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번의 방학을 허투루 보내라, 잘 보내라? 예, 그렇게 잘 보내면 중3, 고3 방학을 자기가 조절해서 잘 알아서 보내요. 자기들이 이제. 알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1학기 때 뭐 해줘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의욕이 넘쳐갖고 많은 애들이랑 싸운 애들한테는요. 공감 훈련을 시켜줘야 돼. 공감 훈련 시켜서 너한테 맞은 애들이 어떤 기분이 들겠니? 그런 거 시켜주고. 의욕이 작아가지고 맨날 피해로 막 앙심 품고 막 응승거리고 있는 얘는요. 말을 해줘야 돼.
나 너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 이러는 게 힘들었고 저런 게 힘들었어.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거를 집에서 훈련해야 돼요. 그럼 2학년 2학기가 돼. 2학년 2학기가 되면 다 친해지는 건 아니야. 조용한 애는 가서 자분자분 너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었는데 이젠 풀었어. 괜찮은데 앞으로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우욕 넘쳤던 애들은 쪼고파기 다 갖다 주면서 사과하고. 그럼 친구가 뭐 완전 친한 친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찌리리 그런 애가 생겨. 친한 친구 한 명이. 그래서 이 친한 친구 한 명이 생기면 집에도 생각나고 학교에 가서도 생각나고 또 뭐 방학 동안에 생각나고 이런 게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친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낯선 곳에 가서도 누구하고든 한 명은 새길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2학년 때가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친한 친구. 예, 친한 친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3학년을 가요. 3학년을 가면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매일 공부 적응. 매일 공부. 매일 공부 밑줄 쳐요. 매일 공부. 자, 매일 공부, 에브리데이 부사예요. 매일 스타디예요. 스타디. 공부는 뭐냐면요. 스타디랑 러닝이랑 달라요. 스타디는 외부 자극이에요. 외부 자극. 외부 자극이라고 쓰세요. 외부 자극. 외부 자극은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우리 애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쯤 돼서야 시간표가 6교시씩 돼 있잖아요. 하루가. 금요일까지 30개의 시간표가 외워져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시간표는요. 우리 애들을 위해 존재해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머니들도 희미하게 기억이 돌아와서 더듬더듬해서 꼭 학원을 보냅니다. 큰일 나요. 시간표 30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2시간씩 더 생겨가지고 돌아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4학년 가야 돼요. 4학년에 가면 뭐가 돼요? 매일 학습 적응. 학습은요, 내부 의욕입니다. 내부 의욕. 내부 의욕은요, 시간표가 아니라 흥미표예요. 흥미표. 그러면요, 아이들이 이 평생을 좌우해요. 직장생활 할 때도 뭐 배워갖고 의욕 있고 이런 것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와 흥미표가 일치하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긋고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표와 흥미표가 일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6교시 중에서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 재미없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는 흥미표가 있어야 된다. 이걸 4학년 애들한테도 제가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깨달아요. 자기 문제니까. 선생님, 그래서 제가 부적응을 해요. 왜? 저 일주일에 2번만 흥미해요. 그러면 나머지 28시간을 고통과 막 박해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도 싸다기도 때리고 종이도 찍고 화장실 가서 문도 잠그고 안 나오고 이거 맨날 본다니까요, 제가.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흥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뭐든지 이럴 때 오지가지 없는 애들이 제일 많이 갖는 거 게임 흥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학원을 그럼 안 보내야 되나요? 저는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학원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흥미표까지 완성이 돼가지고 소자 태권도를 하고 싶사옵니다. 이럴 때 보내야 된다고.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싫어. 그래서 저 지금 대학 교수잖아요. 대학교 1학년이 16명 중에 8명이 F를 맞아요. 의욕이 없는 애들. 그냥 몸으로 시체, 강시 와서 앉아있어. 정말 안타까워요. 14번 출석하고 시험 안 봐가지고 F야. 삶에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학습, 러닝을 할 수 있게끔 시켜줘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학교를 그나마 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5학년 옵니다. 2학년 옆에 5학년이 있었죠? 자, 5학년 읽어볼게요. 네. 무리 친구 적응이란 뭐냐면요. 2학년 때 문제가 3년 뒤 발생하는 거예요. 자, 2학년 때 내가 이분하고 친한 친구였어.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도 1년에 한 명은 사겨. 그럼 2학년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3학년에 가서도 한 명 사겨. 4학년도 사겨. 나도 사겨. 그러면요. 아무리 소극적인 애도 6명끼리 무리를 안 만든다, 만든다?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 친해, 엄청 친해. 진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애가 와서 껴.
그러면 우리요. 아무리 착해도요. 너네 뭐해? 그러면요. 알 거 없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학년 때 진짜 힘들어요. 애들이 무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5학년을 별표 쳐주세요. 별표. 5학년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5학년이신 분 손 들어봐요. 5학년. 네, 아주 5학년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 아주 그냥 기준이 5학년. 자, 별표. 자, 5학년은 그래서 무리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첫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성이 시작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잘 지낸 애들은 인기남, 인기녀가 되어 있어요. 예, 5학년까지 잘못 지낸 애들은 진상남, 진상녀가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인기남, 인기녀들은 또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아. 그래가지고 온 반에 난리가 나요. 이 두 명 때문에, 이 두 남녀 때문에 여러 두 남녀가 우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거 있죠. 물이 있죠. 정말 5학년까지 완전히 부요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너무 좋죠. 학교도 좋지. 친한 친구 잔뜩이지. 의욕 있는 애들은 60명이요. 왜냐하면 한 두세 명씩 사귀어도 10명 넘으니까요. 막.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친구도 있지. 아유, 학교 공부도 어떻게 하는지 빠삭하지. 아, 우리 선생님 연수 갔네. 이렇게 딱 알아요. 흥미표도 막 있어갖고 막 3과목, 4과목 이상 엄청 재밌지. 어호라 너무 재밌다. 5학년 되면요. 또 나 좋다는 여자 너무 많지. 이것을 즐거워하며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묻고 더블로 간 애들은 6학년에 가서 어떻게 된다? 초등 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교생이 다 아는 멋진 애가 되는 거죠. 그 두 개의 길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교생이 다 아는 이상한 애라고 할 건가? 그거는 5년간의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5년간 축적된 거라서 퇴행을 해요. 이상한 애들은. 그런 애들은 유치원으로 퇴행합니다. 제가 교실에서 보는 3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 바닥에 누워서 개욕을 하며 칼을 아니지, 커터칼을 휘두르거나 아니면은 가위를 휘두르는 애들 30%. 유치원 퇴행하는 애들.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해. 계속 개욕을 해. 선생님한테도 개욕을 하고 애들한테 개욕을 하고 공부를 못하게 하고 얘네들을 붙드느라고 선생님이 맨날 저를 불러. 그럼 제가 걔네한테 그래요. 앉아있어. 그러면 깜짝 놀라서 앉아. 넌 사람이다. 딱 이러면요. 예. 근데 막 선생님들은 막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왜 뭐가 힘들어 이런 걸 한다고요. 그런 애가 30%. 예. 그다음에 3%. 아까부터 그 인기남 인기녀. 나머지 중간 애들이 제일 힘들어. 눕고 싶어 걔네는. 3%는 못 들어갈 것 같고 눕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맨날 어정쩡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 3명이서 3그룹이 중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는요 20%가 학교를 안 간다고 개난리를 칩니다. 그런 애 중에 10%가 제 상담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착각하는 게요. 학교를 그만두는 게 벌벌 떨어요. 엄마들이. 여러분들 학교 그만뒀잖아요. 학교가 이런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 학교 빨리 나오면 정말 고생이죠. 인생도 학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와가지고 수업 시간 아닌데 노는 시간에 와가지고 또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을 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살다가 학교만 안 가면 뭐가 큰일이 날 줄 알아. 학교만 안 가면 네가 개고생인 거야. 그래서 중2가 되는 거예요. 중2 보세요. 중2 빵 터져요. 중2 친구 영양 적응 이렇게 써 있죠. 이때 조직이 돼요, 친구가. 네, 그래서 앞에 자가 일자가 들어가요. 네, 1등 그룹이 될 건가, 일진 그룹이 될 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래서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된 부적응이요, 중2 때 돼서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학이에요, 우리 인간은. 알겠죠? 그러니까 초2 때 관계 잘 맺으면요, 중2 때도 1등 그룹까지 가진 못하지만 1등 그룹의 친구를 아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장사할지라도 좋아. 걔는 돈도 잘 벌어내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기보다요, 좋은 친구들을 잘 사귀려면 공부를 못하는데 성격이 나쁘면요, 일진도 버려요.
그래서 일진 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등 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쓸거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아까 똑같잖아. 6학년 때 들어놓지를 못하고 공부도 싫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어때요? 불만만 가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3 가고요. 고2 가봐요. 고2 가면 진로적성 적응이 나오잖아요. 고2 가면 진로적성이 이제 인생을 친구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나 이과 갈 건데 그 친구 때문에 문과를 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12번의 방학에 다른 애들 보라고 우리 애 보라고. 진짜 학부모 상담하면 근데 걔는 왜 그래요? 자기 애는. 그럼 또 할 말이 없어. 그냥 다른 애 신경 쓰지 마. 우리 애만 신경 써. 그리고 되게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엄마적 시각으로밖에 세상을 못 보고 있어요. 애들이 어떤 변화와 성장을 거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이 시기에 이런 거를 꼭 애들한테 안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오늘 아주 결심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요. 이거 진짜, 이건 저는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작업을 거칠 수 있도록 우리 애들 입장에서 서서 다 생각해 보세요. 애들 입장에 서서. 그래서 10살 끝 무렵, 8살, 초등학교 8살 때, 1학년 때부터 가사노동을 시켜야 돼요. 왜요? 독립이 돼야지 정신으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수건 개기, 양말 개기, 젓가락, 숟가락 놓기, 뭔가 집안의 모든 일들을 불만 빼놓고 시켜야 돼요. 불과 칼만 빼놓고. 그럼 어때요? 누구의 행복이 찾아와요? 나의 행복이 찾아와. 그죠? 그게 학대가 아니에요. 앉혀놓는 게 학대예요. 그래서 요리도 불만 끄고 계단도 올려가지고 자기가 설거지도 하게 하고 이런 독립심과 자립심이 있는 애들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번 방학 때부터 결심을 해요. 가사 절반을 애한테 떼줘. 알겠죠? 왜요? 인생학교를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학교도 못 다니는데. 그래서 어릴수록 똑바로 맞추기. 그게 뭐죠? 가사노동에서 수건개기. 수건개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수건개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말, 그 다음에 어때요? 속옷. 정신적 분류체계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말, 속옷, 또 메리아스 있잖아요. 그거 또 윗도리, 아랫도리. 그런 다음에 어때요? 확장해 나가야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팔 긴 옷 중에 얇지 않은 옷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정리하지 못했던 것까지 개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라벨 붙이는 것까지. 이게 곧 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손이 70%가 뇌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도 일단 뭘 못 써? 손을 못 써. 그러니까 우리 애를 치매를 만들어도 돼야 안 돼? 안 돼요. 아주 결심은. 너무 뜨겁게 들어오죠. 가사노동 시켜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12살 이전에는 몸에 뇌가 있어요. 머리에 뇌가 있지 않아요. 발.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축구 좋아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왜 손을 못 쓰게 하니까 발이라도 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기가 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놀아야 돼요? 죽도록 놀아야 돼요? 죽도록 놀아야 돼요. 그래야 뇌가 활성화돼요. 공부는요. 종이로 하는 공부는 2명밖에 못해요. 나머지 8명은 감각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씹어보고 뜯어보고 이래야지 공부가 되지. 종이를 가지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종이 갖다 드렸지만 이제 시간가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좋은 얘기지만 지루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볼펜을 들고 쓰기 시작하면 좀 좋아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졸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쓰게 해주자. 아이들에게 가사노동을 방학 동안에 그냥 두자, 생활화하자. 그래야 애들 고아원 애가 데려가서 뭐 봉사시킬 때도요. 바로 주저앉아서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손빨래도 안 시켜라.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게 해주시면서 꼭 키우셔야 된다. 첫 번째 가사노동의 생활화. 두 번째 가족회의. 이거를 아이가 11살 때부터까지 20살까지 10년을 해봐. 그럼 어때요? 세상 돌아가는 이거를 적당히 알아, 빠삭하게 알아요. 엄마가 2억 빌렸는데 2.8%에서 2.7%로 내릴 예정이다. 이거는
고1 때부터는 가능한 거야. 중학생 때부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용돈도 0.2% 올려주마. 미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 사고가 애들한테 돼야 돼요. 그냥 가둬뒀다가 사회 나가서 애들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사회를 처음부터 들여놓을 건 아닌데 조금씩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를 또 들여놔주고 스며들게. 그래서 어머니 스며들게 10년 가족회의 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회의 할 때 나쁜 얘기 해야 돼요?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보상을 먼저 많이 해줘야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앉혀놓으면 다 나쁜 얘기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잘한 거, 좋은 거, 뭘 잘했다 이런 걸 늘 칭찬받아주고 보상도 해주고. 그러면요, 가족회의 안 들어오고 싶어요? 언제 하냐고 난리야. 언제 하냐고 난리죠. 그렇게 할 때쯤 누가 입으로 얘기할 때인 거야 이제. 근데 나도 이렇게 잘하는 것만 있진 않아. 그럴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애만 시켜야 돼요? 나도 해야 돼요? 나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애들이 상호작용을 보고 위아래를 알고 뭔가가 돼요. 훈련받지 않은 애들이 거리로 나와요. 지금 이 사회가 난리예요. 이 보건복지부 예산의 30%가 조현병 환자를 위해 써요. 이게 왜 그래요? 팔다리 묶어놓고 머리만 아프게 하고 아무것도 안 시키는 애들. 이런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대만 높게 가지고. 기대는 스카이캐슬이야. 네. 근데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압박과 서름이 애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적응을 하게 하나요? 4단계로 적응할 수 있어요. 먼저 개념이 나쁘게 잡혀야 돼요? 좋게 잡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늘 대충 지내세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아들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아들 내려주시고 딸 있으신 분. 네, 우리 애가 콩가루 사위를 얻기를 바라세요? 우리 애가 콩가루 며느리를 받기 원하세요? 아니요.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전생애를 걸쳐서 우리는 언어를 씁니다. 언어, 말을 해요. 언어를 써요. 말을 하고 글을 써요. 말과 글에 깨어있는 집은 콩가루예요? 가풍 있는 집이에요? 예. 말과 글이 본새가 없고 돈만 있는 집은요? 그런 집을 뭐라고 불러요? 콩가루. 그렇죠? 그래서 말과 글은 돈 버는 것만큼이나 오랜 노력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돈은 갑자기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과 글은 오랫동안 전생에 걸쳐서 발달하는 거예요. 초등 6학년 때까지 말과 글에 무지한 애가 돼야 돼요? 깨어있는 애가 돼야 돼요? 깨어있는 애가 돼야 돼요. 왜요? 이것도 과학적인 얘기예요. LAD 장치라고 하는 특수 장치가 뇌에 들어있어요. 뭐요?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 몰라도 돼요. LAD,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12살까지 들어있어요. 12살 되고 나면은 이제 서서히 사라져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말과 글을 가르쳐라, 보여줘라. 예, 다시요. 말과 글을 가르쳐라, 보여줘라. 예, 가르치는 거 어렵다, 쉽다? 쉬워요. 말과 글을 보여주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책도 읽어야 돼요. 책도 읽어야 되는데 읽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 서술어, 형용사, 부사를 같이 구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집에서 쓰는 말은요. 야, 앉아, 먹어, 빨리 먹어. 일어나, 가! 이건요, 동물원에 학교 있는 동물원 가면 들리는 얘기예요.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말에는요,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어요. 구어체는요, 일상말. 문어체는요, 책에 나오는 말. 예, 구어체와 문어체가 있고요. 이게 습득이 된 가풍 있는 집은 의식체라는 게 있어요. 의식체. 예, 의식체. 우리 가풍 있는 집이 되기 위해서 뭐까지 써야 돼요? 의식체까지 써야 돼요. 모두 써야 되고. 구어체, 문어체, 의식체. 구어체는 그만 써도 돼. 하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구어체 이하의 체가 있어요. 무식체라고. 들으면 그렇게 기분 나빠지는 말. 이게 무식체예요. 예, 그러니까
무식체는 딱 없애야 돼요. 반말하거나 하대하거나, 반말도 다정한 반말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정이 넘쳐 보니까 뭐 시아버지한테도 아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도 하고 식사하셨어? 이렇게도 하고 뭔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건 괜찮은데 일로 와. 너 뭐 했어? 할 말 없어? 있어? 있어 없어? 표정이 왜 그래? 진짜 저한테 고등학생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나도 할 말 없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면서 열받아갖고 지는 뭘 잘한다고 이러면서 지도 절로 못하는 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니? 아빠한테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너 두고 봤는데 5가지 말 금지입니다. 너 일로 와봐. 너 잘했어 못했어? 엄마가 너를 지켜봤거든.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하지 말라 그랬지? 제가 이 얘기하면요 다른 부모님이 그걸 무슨 말을 해요? 요 5개가 무식체 표준체입니다. 사람이 그런 대접 받아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죠. 남편이 그래봐요 나한테.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요 방금 이 차분하고 신사임당 같이 생긴 어머니도 뭐 첫마디에 못 살아요. 우리 애들이 훨씬 착해. 야 일로 와봐. 하루에 12번 해도요. 에? 반말도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하고. 야 일로 와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너 두고 봤는데 애들도 두고 보고 있다. 했어 안 했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세요. 그래야 나를 취급해요. 나도 서서 소변 해변 못 가릴 때 아이고 힘드셨어 이렇게 되지. 우리 잡아 죽여 걔네가. 돌아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야 일로 와봐. 이런 거 많이 듣고 자라면요. 야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슬프죠. 왜냐하면 똑같이 받게 돼 있어요. 한 대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큰일 나요. 지금부터 빨리 정신 차리고 복리 적금 드세요. 귀히 여기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안 붙어 있어 우리 집에. 근데 막 끔찍한 기억만 갖고 집 나가게 하면 이제 안 돌봐 우리를. 우리도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고 이 세상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이 참 어려운 게 구어체는 조심한다고 하지만 문어체는요. 애들은 학교 가서 구어체를 배워요. 다 문어체를 배워요. 문어체를 다 배워요. 다 책에 있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요. 집에서 문어체 안 쓰는 애들은요. 괜찮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가 아니라 매 시간 책으로 싸다기 맞고 머리통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해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얘기는 듣기 싫고 공부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유튜브에 와! 이런 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언어가 무너지면 정신이 무너져요. 알겠죠? 그래서 문어체를 집에서도 안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고차원적인 멋있는 의식체를 언젠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어체에도 없고 책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 뭐 한 글자로 된 거, 뭐 삼, 넉, 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엄청 생각해도 살아내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활동을 하나씩 꼭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또 뭐 내가 어떤 뭐 가치로운 걸 하면요, 가치로만 되어 있어요. 의식체는. 그러니까 평상시 이 땅에서 쓰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어디 딴 데 나라 말이에요. 천국, 뭐 또 뭐 평화, 화해, 기쁨, 뭐 희망, 뭐 이런 얘기 집에서 희망을 가지자 우리 이런 얘기는요 나레이션하는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요 의식체는 입으로 하기가 어려워. 편지로 써줘야 돼. 그럼 그거 갖다 버려. 차곡차곡 모아. 차곡차곡 모아서 결혼식 할 때 부모님이 해준 편지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컥 하고 울고. 그러니까 의식체는 내가 쉽게 못 쓰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정약용이 쓴 편지 몸을 귀히 여기거라 이런 거. 이 서체도 훌륭하게. 집에 엽서 갖고 다니면서 맨날 엽서 써. 내가 오늘 갖고 왔어. 그래서 보여주려고. 이런 거. 그럼 어때요? 우리 애를 키울 준비가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안 돼 있어요. 돼요. 그죠? 어느 날 하루만 해야 된다. 10년간 해야 된다?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알겠죠? 그거를 안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예.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문어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노력하셔야 된다.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를 여기 자료도 해놨어요. 자료. 그래서 맨 뒷장에 보면은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아이들을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드리게 해놨어요. 자, 볼게요. 네, 제가 일찍 끝내야 되는 관계로 우리가 잊지 않았죠? 일찍 끝내야 된다는 거.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이제 10분 동안 공부를 조금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방학 동안 어휘력을 키워야 돼요. 어휘력을 키워야 돼서 제가 백문이불여일견 갖고 왔어요. 저는 뭐 이 업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상담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저기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초등 어휘 인력 365개.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365개의 단어를 계속 구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요거를 달력만 놓지 말고 집에다가 달력으로 놔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제가 침 묻혀서 방금도 상담에서 하고 왔어. 여기 놓고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자 1월 이게 1월 돼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매일매일 하면 돼요. 꿈과 기대 따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다 뭐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꿈과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지다. 이런 거만 하는 거예요. 그 동사로 해봐요. 이 애들도 그런 거야. 이러다가 선생님 진도 나가는 거야. 우리 애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게 뭐예요? 실현되다. 예, 실현되다. 이러면요, 애만 시켜야 돼요. 온 가족이 이걸 해야 돼요. 우리는 45평 집으로 가는 꿈이 실현될 거야. 이렇게. 우리 아들이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를 알아서 방 청소를 하는 꿈이 실현될 거야. 그래서 매일 같이 문어체를 안 배웠는데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요. 오늘 실현되다의 날이에요. 자, 또 예, 빵 터지는 거 있어요. 예. 자,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끝까지 쭉 보다. 위아래 또는 처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쭉 눈여겨보다. 이게 뭐예요? 네. 히읗, 이응, 비읍, 디귿. 히읗, 이응, 비읍, 디귿. 그렇죠. 이 엄마를 봐서 훑어보다. 그럼 어때요? 뭐 아이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요. 위아래로 내가 머리를 잘랐어. 그러면요. 아이가 나를 계속 봐요. 그러면 너 왜 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철수가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니까 엄마가 뭔가 변화된 게 있어서 기분이 좋네. 그래서 철수도 어디가 변했나 엄마가 훑어볼 예정이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생활화돼야 돼요. 집에서. 그래야 아이들이요. 영어 배우는 것도 단어만 알면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단어처럼 국어 단어도 365개 단어를 같이 매일매일 연습하세요. 알겠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게 나오잖아요. 문어체의 끝판왕이잖아요. 교과서가. 근데 애들이 얼굴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놈의 교과서를 갖고 계속하고 있어요. 교과서를 미리 머리에 넣어줘야 돼요. 교과서를 넣어준다고 학원을 보내지 말고 흥미를 잃으니까. 저게 초급, 중급, 고급 1, 2, 3, 4, 5, 6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단어를 다 뽑아가지고 저기서 가로, 세로, 낱말 퍼즐로 돼 있어요. 한 장씩 뜯어서 영어 단어 씹어먹듯이 한 장씩 풀어보기를 해요. 애한테 풀게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예, 같이도 해야 되지만 애가 문제 내는 건 너무 좋아요. 문제 내는 사람이 다 알아. 우리가 무식한 거.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애들이 싫어한다. 엄청 좋아한다? 엄청 좋아한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밤 자기 전에 뭐 낮에든 어쨌든 시간 나면 그렇게 풀어요. 그러면 교과서 단어가
봐봐요.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맨날 놀았어. 맨날 놀았는데 학교 갔더니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손이 저절로 막 손을 드는 거야.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기에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애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애 없어요. 왜 손 들었어? 그럼 울어. 왜 손 들었냐고 물어보는데 왜 울어? 집에 갈래요. 그치?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낱말 퍼즐을 2학년이니까 조금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 그냥 막 해. 계속 알고 헐고 그러도록 또 해. 계속해. 그러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렇지. 초등학교 때 그거 마스터해야 중학교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하고 인싸가 돼서 주워 들은 얘기가 나온다. 얼마나 좋아. 안방이 교실과 연결이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거기를 가로먹는 자 학원 선생님. 안 돼요. 학원은 그야말로 꼭 필요할 때 보내야지 집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학원을 보내면 더 좋겠죠. 알겠죠? 자, 단어 외우자. 그 다음에 단어 퍼즐로 재밌게 하자. 방학 동안에 하셔야 돼요. 자, 고피시 카드 갖고 왔어요. 지금 내 시간이 없어갖고 다 말 못해야. 자, 이거 고피시 카드. 고피시 카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다 있어. 그래서 이거 쪽카드로 돼 있어요. 자,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즈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자로 전계산을 지부 활동에 쓰고 있다.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요. 빌 게이츠. 띵동띵동. 예.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예술가야. 팝아트의 선구자.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시각예술 전반에 큰 변화를 주도하신 분. 이상하게 생긴 분이 있어. 이런 분. 마릴린 몰로 막 포스터로 찍고 이런 분. 앤디 워홀. 이런 것들이 쪽지식으로 아이들이 저걸 제가 다른 말로 잘난 척 카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애들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없어야 돼, 좀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네 막 발표 불안 있는 애도 제가 방금 11시에 끝나고 왔는데 걔도 저기 전화기 발명한 사람 누구예요? 벨이라고 알고 있죠? 잘못 알려진 거예요. 네. 안토니오 무체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먼저 했어. 근데 돈이 없어서 특허를 안 냈어. 그래서 벨이 특허를 낸겨. 그래서 벨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요, 안토니오 무체이는요, 땅에 묻혀서도 눈을 못 감어. 이런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구글에다. 이렇게도 해보면서 아이를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인물, 유럽 인물, 미국 인물, 아프리카 인물 엄청 많아요. 알겠죠? 저렇게 재밌게 해주시고요. 저거를 공부하듯이 하면 안 돼요. 땅 따먹게 하듯이 이렇게 내가 갖고 와서 스키트리스 하나에 카드 하나 이런 거 이렇게 이거 공부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스키틀즈를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뒤에 비닐봉지랑 스키틀즈만 넣어줘야 돼요. 5,000원도 좀 넣어줘야 돼요. 미쳐버려요. 나는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알겠죠? 아유, 자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가 부족해. 그러면 공감소통 질문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엄마는 언제 만났어요? 이런 거 하나씩 또 까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휴가 가서 놀지 말라고 하지 말고 컴퓨터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거 갖고 가서 놀아야 돼요. 또 감정 카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3가지 능력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감정까지 넣은 주어, 서술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부사와 감정까지 넣은 자기 표현 할 수 있어야 남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뚜렷한 자기 표현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야 3, 4학년 때 입장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입장이 이해가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5, 6학년 때 상황이라는 게 와요. 상황 조망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지금 하는 상황이 저도 눈치가 딱 있잖아요. 졸리워한다. 그럼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나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 선언문을 오늘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나눠주세요. 5분 남겨놓고, 좀 더워요. 그 사람들이 졸리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카드도 좀 나눠주세요. 그 뭐예요? 안에 다 들었어요. 네, 자, 네, 자, 여기 카드 하나씩 자 넘겨주세요. 카드 하나씩. 그런 다음에 여기 상황 대처 훈련.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상황 조망 훈련할 때 카드 뽑아가지고 미리 학습이 돼야 돼요. 저가 우리 상담실에서 많은 아이들을 고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 놓고 지금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알아맞추면서 이런 거 알아맞추면서 상황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거기도 나와 있어요. 그 책에도. 자, 여기 들어보시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 예, 거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카드에다가 잘 적어서요. 카드에다가 잘 적으시고요. 네, 제가 예쁜 거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초등학생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꼬물거리는 걸 많이 하게 됐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를 위한 무슨 선언문? 시작! 자녀를 위한 양육 선언문 작성하기. 자, 1번 읽어볼게요. 저기 땡땡에 자기 아이 이름 넣으세요. 1번, 나는 우리 아이 누구를 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사람, 건강한 부모 역할을 하겠습니다. 2번, 나는 자, 3번. 네, 적으세요. 그렇게 예쁘게. 거기에. 자, 제가 꾸미기도 좀 드릴게요. 이거 이쁜 거. 자, 이런 거. 자, 이쁜 것도 하시고. 네, 자, 이런 거 이쁜 것도 꾸미세요. 진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들 있으신 분과 딸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걸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은 못 찍지만 제가 예쁜 소년 소녀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걸 옆에다 붙이시고 우리 아이 생각하세요. 자, 딸 있으신 분, 딸. 네, 딸 드릴게요. 네, 아들도 드릴게요. 자, 딸 있으신 분들, 자, 우리 딸, 예쁜 딸, 딸 어디 있어요, 딸? 예, 자, 3명. 자, 딸, 네. 여기는 딸이요, 아들이요? 아들들. 자, 딸들. 자, 딸. 네, 붙여주세요. 자, 딸들 다. 여기 딸들. 자, 이제 아들 데려다 드릴게요. 이렇게 실체를 놓고 보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붙이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고 알았죠? 아들, 멋진 아들. 자, 우리 아들, 멋있는 아들 데려왔다니까. 간지나는 아들. 자, 여기 아들. 지금 아들이네. 멋진 아들. 아, 예쁘네요. 여기도 아들.
멋쟁이 아들. 다 멋있어 아들들. 자, 아들 줄게요. 자, 간지나는 멋쟁이 아들. 2명이에요? 2명. 아주 어머니들 맛들이셨네 아주 그냥. 이걸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주. 자, 어머니는 아들이? 참 간지나는 아들이. 어머니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둘. 아들 둘. 자. 네. 자, 붙이시고 떠올리시고 집에 자기가 잘 보는 공간에다가 올려두세요. 장식도 잘 하셔서. 네? 네. 그럼요. 네, 제가 예시를 드린 거고요.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재밌게. 예, 놀이로. 그래서 애가 익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익혀야 돼요. 알겠죠? 네. 붙일 수 있어요. 붙여봐요. 예쁘게. 예쁘네요. 딱 놔두면. 그치? 자, 우리 선생님, 예, 다 만드셨으면 자기 선언문 좀 들어보세요. 자, 약속한 사진 찍히면 이제 하기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사진 앞에 나와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다 들어보세요. 자기 아이들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겠다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기 거 꾸미시고 지금 여념이 없어 꾸미느라고 정말 여러 명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의 미래 세대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예. 네, 붙이고 싶은데 안 붙여져요? 아니에요, 스티커예요. 네, 다 스티커로 붙였어 지금. 배워야 돼야. 스티커예요, 스티커. 네, 떼줄게요. 자, 예쁘니까 떼줄게요.
자, 네. 사진이고 뭐고 여념이 없으셔. 여기 삼배경에 빠지셨어 그냥. 예, 사진 여기 하나하나 찍어줘요. 이렇게 손만 이렇게 내용들이 손만. 자, 오늘 들으시면서 전부가 아니고 오늘은 개론 같은 내용인데 개론이어도 되게 좀 저도 이야기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드는 게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 어떠셨어요 오늘 들으시면서? 아니 일주일간. 꼭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을 또 연장하세요. 계속해서 일주일을. 네. 또 우리 어머니들도 어떠셨어요? 그랬어요. 그래 가운 해야 돼. 가운 하셔야 돼 진짜. 우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뭐? 네. 네, 보고 꼭 사용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는 오늘 어떠셨어요? 아, 졸렸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거예요. 엄마 내용이 너무 좋은데 졸린 거야. 알겠죠? 응. 네. 그러니까요. 깊이 새기고요. 예, 주무시면서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우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붙이느라 바빠요. 우리 어머니 어떠셨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네. 아이도 꼭 그렇게. 네. 우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무식한 말을 피하자. 그죠? 우리 어머니 어떠셨어요? 5가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그렇죠. 진짜. 네, 우리 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인간은 인간답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아들이 이제 사람답게 대해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그래, 잘 키워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하면 돼요. 우리 아버님도 어떠셨나요? 아버님 대표로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들으시면 젊은 아버님이셔가지고. 그런가?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요. 손주가 있어. 걱정하지 마. 손주.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시는 게 많으실 텐데 어떠셨어요, 어머니? 그래요. 그럼 됩니다. 네, 2번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일주일을 연속적으로 바꿔가시면서 이 2가지 꼭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